겨울이 깊어지는 어느 날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온통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눈은 내리지 않았으나 차가운 공기는 모든 소리를 삼켜버린 듯 했습니다. 나무들은 앙상한 가지를 드러낸 채 미동도 하지 않았고 하늘은 회백색 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런 날이면 마음도 덩달아 고요해질 법한데 이상하게도 내면은 더욱 번잡해지곤 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떠올랐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어제의 일, 내일의 걱정,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지나간 대화의 파편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그 생각들을 정리하려 애쓸수록 마치 실타래가 더 엉키듯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한 가닥을 잡으면 다른 가닥이 튀어나왔고 그것을 다시 붙잡으려 하면 또 다른 생각이 끼어들었습니다.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고요한 겨울날에 마음은 오히려 더 요란해지는가? 왜 생각을 정돈하려는 노력이 도리어 혼란을 키우는가? 이 역설 속에 어떤 진리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번잡한 생각들과 마주한 채 나는 붙잡지 않음의 의미를 천천히 더듬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의 정적이 가르쳐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이것일 터였습니다. 고요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붙잡음을 내려놓을 때 저절로 찾아온다는 것을. 마음의 첫 번째 장이 이렇게 조용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바깥의 겨울을 바라보던 그 순간 내면에서도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느꼈습니다. 이 장의 첫 막이 시작되듯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은 생각의 본성이었습니다. 생각이란 본래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겨울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처럼 생각은 스스로 떠올랐다가 스스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생각을 붙잡으려 합니다. 중요한 생각이라 여겨지면 붙들어 두려 하고 불편한 생각이라 느껴지면 밀어내려 합니다. 이 순간부터 고요는 깨지고 번잡함이 시작됩니다. 앉은 자리에서 눈을 감고 내 안의 생각들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이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생각을 붙잡아 정리하려는 순간 어제 미처 끝내지 못한 일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것을 처리하려 하자 다음 주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한 생각을 붙잡으려는 노력이 도리어 다른 생각들을 불러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물속에서 하나의 물고기를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 물이 흐려지고 다른 물고기들까지 함께 요동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막으로 접어들자 통제의 역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을 통제하려는 시도 자체가 또 하나의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정리해야지라는 생각, 저 생각은 지워버려야지라는 생각, 좀 더 집중해야지라는 생각.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생각의 층위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생각으로 생각을 제어하려는 것은 불을 끄기 위해 불을 더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먹과 벼루를 보았습니다. 먹을 갈 때 힘을 주면 거칠어지고 급하게 갈면 제대로 갈리지 않습니다. 적당한 힘으로 천천히 억지 없이 갈 때 비로소 좋은 먹물이 만들어집니다. 생각도 이와 같지 않을까? 억지로 다스리려 하지 않을 때 오히려 스스로 정돈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이 장의 세 번째 막에서는 겨울나무를 떠올렸습니다. 앙상한 가지에 매달린 잎사귀 하나 없지만 나무는 조금도 애쓰는 기색이 없습니다. 잎을 붙잡으려 하지도 않았고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계절의 흐름을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나무는 고요합니다. 겨울바람이 불어도 흔들릴 뿐 번뇌하지 않습니다. 생각도 나뭇잎과 같습니다. 붙잡지 않으면 저절로 떨어지고 떨어진 자리는 고요로 채워집니다. 이윽고 두 번째 장으로 자연스럽게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붙잡음의 구조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차례였습니다. 이 장의 첫 막이 펼쳐지면서 집착의 미세한 메커니즘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붙잡는 이유는 대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생각이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그 생각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생각은 놓치면 안 된다는 두려움에 붙들고, 불편한 생각은 해결해야 한다는 조급함에 붙듭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과 조급함 자체가 번잡함의 씨앗이었습니다. 창밖에 까마귀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앉았다가 날아갔습니다. 가지는 잠시 흔들렸다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가지는 까마귀를 붙잡으려 하지 않았고, 까마귀도 가지에 머물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았다가 갔을 뿐입니다. 생각도 이와 같습니다.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것이 본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생각을 기억해야 해. 이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해라고 덧붙입니다. 이 덧붙임이 집착이고, 집착이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두 번째 막에서는 통제 욕구의 뿌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왜 우리는 생각을 통제하려 하는가? 그것은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통제하면 삶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생각을 통제하려 할수록 마음은 더 경직되고, 경직된 마음은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람을 막으려 문을 꽉 닫으면 실내 공기는 탁해집니다. 작은 틈을 열어두면 바람이 지나가고, 지나간 자리에 신선한 기운이 머뭅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문을 꽉 닫고 통제하려 하면 내면은 탁해집니다. 작은 틈을 열어 생각이 드나들게 하면 마음은 맑아집니다. 2장의 세 번째 막에 이르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다가왔습니다. 붙잡음은 고통의 시작이고, 내려놓음은 평정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려놓음을 또다시 목표로 삼아 내려놓아야지라고 애쓰면 그것 역시 또 다른 붙잡음이 됩니다. 진정한 내려놓음은 노력 없이 일어납니다. 마치 잠이 들 때 잠들어야지라고 애쓰면 잠이 오지 않지만, 애쓰기를 멈추면 저절로 잠이 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세 번째 장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번잡함 그 자체를 다른 눈으로 바라볼 시간이었습니다. 2장의 첫 막에서 번잡함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번잡함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생각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생각이 많아도 마음이 고요할 수 있고, 생각이 적어도 마음이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번잡함의 본질은 생각의 양이 아니라 생각에 대한 태도입니다. 생각을 붙잡고 밀어내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 모든 태도가 번잡함을 만듭니다. 창밖의 겨울 풍경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겨울이 고요한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땅 밑에서는 뿌리가 자라고, 나무 속에서는 수액이 흐르며, 작은 벌레들은 낙엽 아래에서 꿈틀거립니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모든 것이 제자리에서 제 할 일을 하기에 고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고요도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각각의 생각이 저항 없이 흘러가기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막으로 나아가며 관찰의 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각을 붙잡지 않는 것은 생각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각을 온전히 보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바꾸려 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아, 지금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기만 하면 생각은 저절로 힘을 잃고 흘러갑니다. 눈 위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가지는 눈을 밀어내려 하지 않았고, 눈도 가지를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면 눈은 녹아 사라졌습니다. 생각도 이와 같습니다. 저항하지 않고 함께 있으면 때가 되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2장의 세 번째 막에서는 번잡함을 적으로 여기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번잡한 마음을 나쁜 것으로 규정하고 없애려 하면 그것 자체가 새로운 번잡함을 낳습니다.
대신 번잡함도 마음의 한 모습임을 인정하면 번잡함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마음이 번잡하구나라고 알아차리는 순간 번잡함과 나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이 곧 자유입니다. 네 번째 장에 접어들면서 실제의 경험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론을 넘어 실천의 영역이었습니다. 이 장의 첫 막은 호흡과 함께 열렸습니다. 호흡을 관찰해 보니 호흡은 제어하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일어납니다. 들숨이 왔다가 날숨이 가고 날숨이 갔다가 들숨이 옵니다. 붙잡지 않아도 계속됩니다. 생각도 호흡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어하지 않아도 저절로 일어나고 저절로 사라집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그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의자에 앉아 가만히 호흡을 느꼈습니다. 들숨을 붙잡으려 하지 않고 날숨을 밀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어오는 것은 들어오게 하고 나가는 것은 나가게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렇게 하자 마음이 차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도 마찬가지로 대했습니다. 떠오르는 것은 떠오르게 하고 사라지는 것은 사라지게 했습니다. 붙잡지도 밀어내지도 않았습니다. 두 번째 막에서는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연습했습니다. 차를 마실 때 차의 온기를 느끼는 동안 다른 생각이 끼어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집중해야지라며 그 생각을 밀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냥 두었습니다. 아, 이런 생각이 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차의 온기로 돌아왔습니다. 생각을 몰아내지 않아도 알아차림만으로도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걸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발걸음을 내디디며 여러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녁엔 뭘 먹지? 내일 날씨는 어떨까? 그 일은 어떻게 될까? 이 모든 생각을 있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밀어내지도 따라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걷는 감각과 생각들이 함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렇게 하자 걷는 것이 더 분명해지고 생각들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이 장의 세 번째 막에서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붙잡지 않음은 무관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더 깊은 관심입니다. 생각을 통제하려 할 때는 생각의 표면만 봅니다. 하지만 붙잡지 않고 관찰할 때는 생각의 본성을 봅니다. 생각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왜 이런 생각이 떠올랐는지, 생각과 나는 정말 같은 것인지, 이런 깊은 물음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다섯 번째 장은 더 깊은 정적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장의 첫 막이 시작되며 고요의 층위를 발견했습니다. 표면에 고요가 있고 깊은 곳에 고요가 있습니다. 표면의 고요는 생각이 적을 때 찾아옵니다. 하지만 깊은 곳의 고요는 생각에 많고 적음과 무관합니다. 그것은 생각 너머에 있는 생각이 일어나는 공간 자체의 고요입니다. 붙잡지 않음을 깊이 실천할 때 이 깊은 고요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의 겨울 하늘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구름이 지나가도 하늘은 변하지 않습니다. 새가 날아가도 하늘은 그대로입니다. 하늘은 아무것도 붙잡지 않기에 무엇이든 받아들일 수 있고 무엇이든 받아들이면서도 언제나 텅 비어 있습니다. 마음도 하늘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온갖 생각이 지나가도 그 생각들이 일어나는 마음의 본바탕은 항상 고요합니다. 두 번째 막으로 나아가며 평정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했습니다. 평정이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평정이란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생각이 떠올라도 붙잡지 않고 감정이 일어나도 휩쓸리지 않으며 상황이 변해도 본바탕은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평정입니다. 겨울 연못을 떠올렸습니다. 표면은 얼어붙어 있지만 깊은 곳의 물은 여전히 흐릅니다. 평정이란 표면을 얼리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곳의 흐름을 아는 것입니다. 생각과 감정이라는 표면의 파동에 현혹되지 않고
그 밑에 고요한 깊이를 아는 것입니다. 2장의 세 번째 막에서 깊은 쉼을 경험했습니다. 며칠간 붙잡지 않음을 실천하자 어느 순간 마음이 완전히 내려앉는 경험을 했습니다. 생각은 여전히 떠올랐지만 그 생각들이 마치 먼 곳의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나와 생각 사이에 넓은 공간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이 공간 안에서 깊은 쉼이 있었고 이 쉼 속에서 진정한 평정을 맛보았습니다. 마침내 6번째 장에 도달했습니다.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며 깨달음을 통합할 시간이었습니다. 2장의 첫 막에서 붙잡지 않음이 곧 삶의 방식이 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앉아서 수행할 때만이 아니라 걷고 먹고 일하고 쉬는 모든 순간에 붙잡지 않음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이 생길 때 이것을 꼭 해결해야 해라고 붙잡지 않고 그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됩니다. 관계에서도 이 사람은 이래야 해라고 붙잡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만나면 됩니다.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찻잔을 꽉 쥐면 손에 힘이 들어가고 차를 즐길 수 없습니다. 적당히 잡으면 차를 마실 수 있고 손도 편안합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꽉 붙잡으려 하면 삶을 즐길 수 없습니다. 적당히 다루되 집착하지 않으면 삶은 흘러가고 우리는 그 흐름 안에서 평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막에서는 겨울이 주는 가르침을 다시 되새겼습니다. 겨울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계절입니다. 나무는 잎을 내려놓고 땅은 초록을 내려놓으며 하늘은 따뜻함을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이 내려놓음이 끝이 아닙니다. 봄은 반드시 옵니다. 내려놓음은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입니다. 마찬가지로 생각을 붙잡지 않고 내려놓는다고 해서 삶이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새로운 에너지가, 새로운 명료함이, 새로운 창조성이 찾아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겨울 해는 짧지만 그 짧은 빛도 충분히 따뜻합니다. 많지 않아도 족한 것이 있습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생각을 붙들고 있지 않아도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생각은 저절로 떠오릅니다. 붙잡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더 명료하게, 더 적절하게, 더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2장의 세 번째 막에서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붙잡지 않음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완벽하게 붙잡지 않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붙잡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알아차림 자체가 놓아줌이고 놓아줌 자체가 자유입니다. 때로는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붙잡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그것조차 붙잡지 않으면 됩니다. 겨울은 여전히 깊었고 창밖의 세상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고요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고요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붙잡음을 내려놓을 때 저절로 드러나는 마음의 본래 모습이었습니다. 번잡한 생각들은 앞으로도 계속 떠오를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자연스러운 작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생각들을 붙잡으려 하지 않아도 됨을 압니다. 떠오르는 것은 떠오르게 하고 사라지는 것은 사라지게 하면 됩니다. 그 사이에서 나는 고요합니다. 이 여정을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평정이 어딘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평정은 지금 이 순간 붙잡지 않음 속에 있습니다. 생각을 통제하려는 노력을 멈출 때 마음은 저절로 평정을 되찾습니다. 겨울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고요는 계속되었습니다. 아니, 어둠 속에서 고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고요란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소리에 저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평정이란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번잡한 생각을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붙잡는 순간 고요는 멀어지고 번뇌는 커집니다.
그저 떠오르는 것은 떠오르게 하고 사라지는 것은 사라지게 하십시오. 그 사이의 공간에서 겨울의 고요처럼 깊고 넓은 평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겨울이 가르쳐준 붙잡지 않음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철학은 앞으로도 매 순간 삶의 모든 계절 속에서 나와 함께할 것입니다.